아, 뭐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초가 5개면 이게 50살이라는 얘기인가요? 아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성원의 힘입어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소고기 쏘시나요? 날 죽여, 아주. 안녕하세요. 순상 밀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공군의 전략자산 스텔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바다로 눈을 한번 돌려보죠. 해상에서 단연 전략자산 1순위는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계획에는 2030년대 초반까지 다목적 대형성함, 즉 경항공모함 한 척을 보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자, 항공모함 도대체 어떤 위력을 갖고 있기에 전 세계 해상 전략 자산 워너비 1순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느 나라나 뭐 1함대, 2함대, 무슨 함대 막 있잖아요. 가장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항공모함이 한 척 뜰 때 얼마만큼 규모를 가지고 가야 되냐. 뭐 미국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요. 10에서 11만 톤급 항공모함이 하나 갈 때 이 항공모함가 속해 있는 함대 소속의 공격 원잠이 보통 한 5대 내외 정도로 일단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잠수함에 가서 이제 한번 쓰러져야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이지스함 3척, 그 다음에 각종 보급함들이 또 따라다녀야겠죠. 이지스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구축함들도 계속해서 이 항공모함 주변을 경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잠 작전을 해야 되니까. 이 대잠 작전하는 구축함만 보통 한 7척에서 많게는 10척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공모함이 한 척 뜬다. 그렇게 했을 땐 25척에서 30척 가까이의 함정들이 이 항공모함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10만에서 11만 톤급 가지고 있는 게 11대예요. 총 11대인데 이게 11대가 전부 다 작전 상태가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는 작전 나가 있고 3분의 1 정도는 정비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또 뭐 여러 가지 수리나 아니면 뭐 훈련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제7함대, 미국의 제5함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항공모함이 2척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2척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항공모함이라는 게 이제 로테이션 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항공모함을 로테이션 시켜서 대양을 주름잡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미국밖에 없어요. 항공모함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항공기를 운용하는 모함이죠. 엄마 배. 다시 말해서 바다의 항공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대잠 헬기죠. 있죠. 그러니까 대잠수함 작전을 하는 헬리콥터. 이거를 운영하는 구축함이나 순양함도 항공모함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독도함 같은 이런 강습 상륙함도 항공모함으로 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항공모함 얘기를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이게 1차 대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제 항공기를 배 하나 탑재해가지고 초계나 정찰 임무 하자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항공모함의 컨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이 주목받게 된 바로 그 결정적 계기는 바로 2차 대전의 진주만 공습이었죠. 사실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직전에 워싱턴 조약에 의해서 전함의 보유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함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강력한 공격수단이 뭐였냐? 바로 항공모함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함대를 항공모함을 위주로 한 기동부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이용해서 진주만을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속수무책으로 이 항공기의 기습을 받았던 미국도 역시 항공모함 위주의 기동함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에 당했던 치욕을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모함이 출현하게 됐고 2차 대전 이후에 항공모함은 바다에서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보통 우리 독도함 같은 강습 상륙함도 전통용 갑판인데 이걸 항공모함을 볼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근데 항공모함은 사실 헬기 같은 회전익기보다는 날개가 있는 고정익기를 운영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기만을 운영하는 강습 상륙함은 항공모함으로 보긴 어렵죠. 그런데 이게 조금 경계가 좀 모호해졌어요. 미국도 이제 강습 상륙함이 있어요. 뭐 아메리카급, 뭐 와스프급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상륙함이거든요. 헬기만 운영해야 되는데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한다. 얘네가 F-35B나 해리어 같은 거. 얘는 고정익기거든.
거기를 확 활주해서 확 떠요. 근데 미국은 이거 항공모함 아닙니다. 우리는 저런 거 항공모함을 안 불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없죠. 왜 항공모함이 아니냐고 물어보잖아요. 항공모함은 캐터펄트를 운영하는 게 항공모함이야. 캐터펄트 없이 비행기 날리는 거 그건 전부 다 다목적 상륙함 뭐 그런 거야. 이 캐터펄트는 쉽게 말해서 새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2차 대전 때야 프로펠러 동력기잖아요. 갑판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어요. 착륙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데 단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운동 에너지를 비행기한테 더 주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최고 속도로 달려야 되고 되도록 맞바람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트기 시대가 왔단 말이지. 근데 제트기 추진력으로 쫙 하다 보니까 한 300m 되는 그 활주로도 좀 짧아요. 짧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날리고 또 하나 날리고 또 하나 날리고 이렇게 어느 세월에 날리냔 말이지. 한꺼번에 두세 대씩 확 날려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한 건 뭐냐? 강력한 캐터펄트로 비행기를 잡아서 뭐예요? 확 날려준다는 뜻이에요. 새총같이 팍 날려준다. 그래서 항공모함 그 파일럿들은 캐터펄트에서 발진할 때 조종관에서 손을 안 잡고 있습니다. 딱 잡고 있어서 캐터펄트로 확 나간 다음에 촥 나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종관을 잡아요. 근데 이 캐터펄트가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그 제트 전투기를 발진시키는데 대단히 유리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시설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대한 공장 하나가 배 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운영하는 항공모함은 10만 톤급 이상으로 아주 거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항공모함은 핵 추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덩치가 커지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있는 게 스키 점프식입니다. 스키 점프식은 캐터펄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캐터펄트 장비를 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좀 슬림하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조 비용이 일단은 좀 싸요.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싸요. 이런 장점에 비해서 단점은 훨씬 화려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키 점프가 필요한가? 이 스키 점프 방식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최초는 이제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왜 수직 이착륙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수직 이착륙기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딱 오르려고 하면 두 가지가 크게 손해가 돼요. 첫 번째, 연료를 많이 못 실어요. 자기 힘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연료뿐만 아니라 무장도 희생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연료, 무장 절반 정도밖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해리어 전투기도 지상에서 운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직 이걸로 안 해요. 자기도 활주한단 말이야. 활주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 연료도 무장도 희생이 덜하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수직 이착륙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갑판이 이때 스키 점프식으로 한 12도 각도로 딱 주면은 훨씬 이게 뜰 때 양력을 많이 받아서 조금 좀 원활하게 이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키 점프 방식의 항공모함 우리가 경항공모함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이제 영국의 아크로얄인데, 근데 사실 이렇다 하더라도 연료와 무장의 손해는 어쩔 수 없어요. 수직으로 바로 떴다면 절반 정도인데 스키 점프가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좀 손해? 단점이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만 운영할 수 있어요. 통상형 전투기는 좀 힘들어요. 바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보통 이제 캐터펄트식의 항공모함과 스키 점프식 항공모함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기 경보기를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캐터펄트식은 고정익 항공기의 조기 경보기를 날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대의 방공에 대단히 유리하죠. 하지만 스키 점프 방식의 항공모함은 고정익 조기 경보기를 날리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예요? 조기 경보 헬기를 띄울 수 있어요. 근데 헬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기가 담당할 수 있는 방공 영역도 말도 안 되게 짧거니와 채공 시간도 짧죠. 그렇기 때문에 함대 방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키 점프 방식은 캐터펄트 방식의 항공모함한테 비교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핵항모가 한번 나가면 6개월 이상 작전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미 이거는 커다란 거예요. 또 하나, 지금부터 하는 말은 편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